조금 전까지는 상업건물 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음은 주택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해 주실 분은 다들 잘 아시는 분이시겠죠. 예, 박은영 변호사님이시고, 예, 지난 15년 동안에 아틀란타에서 주택 매매 클로징 거의 다 싹쓸이 하신 그런 분이신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꼼꼼하시고 한번 클로징 하시면은 역시 실력자라는 걸 알게 되셔서 지금 15년째 하고 계신데요. 박은영 변호사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은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어려서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 부사력이 김신 변호사님만큼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덜 세련되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주택을 사업하시다 아시면 도움이 될 법률 상식인데요. 법률 상식이기도 하면서 또한 상식이기도 합니다. 사실 법은 상식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범죄뿐만 아니라 좀 알아두시면 좋은 그런 상식에 대해서 오늘 제가 커버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과 사람이죠. 네, 집을 살 때도 꼭 필요한 거는 돈과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냥 아무 사람 말고 옆집에 계시는 이웃분들,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 이런 분들 말고요. 저희가 집을 성공적으로 매매할 때는 반드시 전문인들이 필요해요. 이런 말들이 있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융자는 융자에게, 주택 매매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주택 구입 시에는 저희가 돈이 있어야지 저희가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캐시 클로징, 캐시로, 아니면 파이낸싱을 통해서. 자, 저희가 캐시라고 하니까요. 침대 밑에 숨겨놓은 그 캐시 말고요. 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집에 있는 워싱턴 대통령이 그려져 있는 그린 색깔 페이퍼를 많이 가져오셔서 저희한테 뒷파스를 하시겠다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못해드려요. 불법이라서. 네, 그 캐시 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캐시는 그 캐시가 아닙니다. 파이낸싱을 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을 말하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파이낸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빌리는 거죠. 예, 금액을 빌리는 건데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집을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적어도 20%는 다운해야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 클로징을 시작할 때쯤에는 거의 100% 파이낸싱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때 정말 100% 그러니까 본인이 다운페이를 전혀 하지 않고 80% 20% 이렇게 해가지고 구입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결과는 정말 참담했어요. 저희 아시다시피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서프라임 크라이시스가 저희가 생겼죠. 네, 요즘은 거의 그렇지 않지만 꼭 20%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적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조급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 돈이 없으시면 누구한테 증여를 받아가지고 기프트 펀드를 받아가지고 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기프트 펀드는 빌리는 거 말고요. 네, 빌리는 거 말고, 네, 너무 착한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 아들 내가 여기서 줄게 하면서 주는 기프트 펀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 꼭 하지 않아도 뭐 기프트 펀드를 받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또 FH 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 3.5%만 다운하면 되고요. 또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20% 다운 안 할 때는 반드시 또 몰게지 인슈런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페이먼트에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페이먼트가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네, 좀 페이먼트를 좀 낮추기 위해서 좀 세이빙을 하셔가지고 20% 다운하시는 것도 다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융자를 이제 하셔야 되면요, 융자가 그냥 내가 돈을 빌리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융자라는 거는 은행 돈을 빌리는 건데 은행 돈을 빌리는 게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예전에는 참 쉬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되게 서프라임 모르게지 그 사태를 겪었지 않았습니까? 예전엔 너무 쉬웠는데 이제는 정말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준비를 참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다음 슬라이드겠지만은 반드시 융자 전문의를 여기서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네, 제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클로징을 집을 샀어요. 집을 구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참 착해요.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돈도 있어야 되지만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전문인들을 먼저 만나고 또 전문인들의 가이드를 잘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너무나 순종을 잘해가지고 집 사기 훨씬 전에 융자 전문인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사고 싶어하는 집의 가격대를 이야기하고 또 이 친구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절세해주는 아주 좋은 그 CPA가 계셨는데 또 절세도 중요하지만 또 원하는 만큼의 또 프로퍼리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CPA하고도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융자 전문인하고 만나서 또 그 텍스 리턴, 그 인컴 텍스 보고하기 전에 또 미리서 만나서 상의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 정말 성공적으로 또 본인 다운페이 할 것도 미리서 좀 만들어 놓고 해서 성공적으로 얼마 전에 주택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정보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융자 할 때는 본인이 정말 이걸 갚을 수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위탁하고 한국에서 오셨는데 저 집 사야 되니까 10만 불 빌려주세요 하면은 빌려줄까요? 아니죠. 예, 갚을 능력을 보거든요. 그래서 갚을 능력이라는 거는 본인이 자리 있는지, 인컴이 있는지, 그리고 또 에셋이 있는지, 이게 앞으로 전혀 문제 없이 이거를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지, 이거를 갚을 능력인데요. 이것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컴 텍스 리턴입니다. 그래서 회계사님들 융자하시기 전에는요, 회계사님들도 반드시 찾아가셔서 상담받는 있는 것 같아요. 자, 미국에서는 변호사, 회계사만 잘 사귀어도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융자 전문인 미리서 만나시라고 하는 그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뭐 융자 전문인분께서 저한테 뭐 맛있는 밥을 사줘서가 아니고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다 뛰어다니시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주위에는 특히 우리 한인사회에서는 정말 퀄리파이된 많은 전문인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활용을 하시면은 훨씬 본인들이 원하시는 그런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융자 전문인을 찾아가시면은 본인이 얼마나 융자 가능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의 인컴을 보시고, 예를 들면 저도 100만 불짜리 집을 사고 싶죠. 그런데 텍스 보고 3만 불 해가지고 그게 가당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의 수입에 맞게 얼마를, 그러니까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나기 전에 융자인을 먼저 만나는 거를 제가 본주를 해드리는 이유가, 어떤 에이전트 선생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융자 전문이라고 하면 먼저 만나보시죠 하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야 얼마를 파이낸싱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가격대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융자 전문인들을 먼저 만나셔가지고 융자 가능 금액을 알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점수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크레딧 점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크레딧 점수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이자와 직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크레딧 점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또 융자 전문인들께서도 잘 이렇게 가이드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을 고용하시라는 거예요. 네. 간혹 가다가 저희한테 저희가 그냥 저희끼리 할게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계약서만 간단하게 그냥 좀 써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폼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가 물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매매 가격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쓰셔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좋은데요.
친한 사이일수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돈이 이게 인볼브가 되면은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 나중에 사람 잃고 돈 잃고 하기가 너무나 쉽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을 좀 하야하시라고 제가 레코멘드 하는데 그냥 저희끼리 할게요 하신 그런 케이스 10개 중에 클로징까지 가는 케이스는 한 2~3개 정도예요. 나머지는 중간에 다 디스미스가 되거나 서로 계약이 파기되거나 그러면서 또 계약금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분을 하야하시라고 제가 레코멘드 하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바이어분들이 내가 항상 저희가 한국분들이 뭐랄까 조그만 데서 돈을 안 쓰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100만 불짜리 건물을 사시는데 부동산을 안 쓰고 싶으시다거나. 그런데 결과가 참 그래요. 조금만 더 쓰셨으면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안 쓰시겠다 해가지고 많이 손해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주택 매매할 때는요, 바이어분의 에이전트 커미션은 셀러가 내요. 그래서 커미션은 셀러분이 내시고 그 다음에 클로징 코스트는 바이어분들이 내세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하야를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한 분만 가지고 하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한 분이 누구를 레프레센트 하느냐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한 분이 셀러를 레프레센트 하는 분이시면요, 법적으로 그분은 셀러의 권리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만 돼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바이어한테는 불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기억을 하셨다가 꼭 그 에이전트를 하야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뉴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뉴 하우스 빌더들이 그냥 에이전트 없이 하면은 좀 디스카운트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좀 되게 이렇게 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한 에이전트가 양쪽 커미션을 다 받으면서 사실은 빌더의 권리만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바이어 입장에서는 바이어의 권리를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거기에 꼭 하지 마시고 꼭 본인의 권리를 위해서 에이전트 분들을 꼭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바이어들을 여기 이제 파이낸싱 받을 때 바이어들의 권리예요. 서프라임 모르게지 프라이스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어느 날 클로징에 전혀 없는 거예요. 똑 부러진 거예요. 정말 이게 좀 하다가 갑자기 클로징이 이렇게 딱 없어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2007년도 11월 달. 그런데 그 이후로 그게 왜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한 번이라도 집을 사고 오신 분들은 저희가 다 공범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퀄리파이가 안 되는데 자꾸 돈을 빌리고 또 갚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생긴 사회적인 이게 정말 프라이시스였어요. 그 이후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는 사실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바이어분이 분명히 노노비스한테 이 이자율을 이렇게 보장을 받았는데 클로징 때 보니까 이자율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또 다는 아닌 거예요. 좋은 분을,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인프사이즈 하고 싶은 거는 좋은 분을, 좋은 전문인들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좀 좀 언에티컬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자율이 본인이 보장받았던 이자율이 아닌 경우도 있었고요. 또 본인은 분명히 고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고정금리가 아니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페이먼트가 막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오는 경우,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바뀌니까 이게 페이먼트가 달라져가지고 와가지고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참 여러 가지 어처구니 없는 그런 피해 사례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법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의 그 권리를 보여주려고 하냐면은 이제 처음에 융자를 신청하실 때 반드시 융자 신청 후 3 business day 이내에는 loan estimates라는 거를 loan officer가 이슈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몇 군데에서 받아보셔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비교를 하셔서 좀 좋은데 본인한테 좋은 레이스 주는 데를 갈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좋은 레이스 주는 데를 이제 선정을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진행을 시켰는데 이제 클로징 바로 이제 전에 3일 전에는 또 반드시 클로징 디스클로저라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서류예요. 클로징 때 가시면은 본인이 얼마의 집을 사시며 몇 프로의 지금 이자를 내시기로 하셨고 페이먼트는 얼마고 하는 쭉 그런 게 다 디스클로저 되어 있는 클로징 디스클로저라는 그 서류가 있는데 이거를 그 3 business day 이내에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못 받으시면 꼭 로언오피서분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걸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본인이 그 약속받았던 이자율인지 또 본인이 그 생각했던 고정금리인지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또 5year 암이나 뭐 7year 암 그런 식으로 변동금리를 원할 때도 있어요. 5년 이후에 뭐 변동금리 왜냐면 더 낮은 이자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게 맞는지 또 미리서 갚으면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요즘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먼들리 페이먼트가 내가 원했던 그 먼들리 페이먼트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까 김시현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 있죠. Do your homework. 예, no one does your homework for you. 예, 뭐 보니까는 뭐 간혹 엄마들이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네, 저희 집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들이 그 클로징 디스클로저를 보시면은 꼼꼼히 그 넘버니까 잘 살펴보시면은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생각했던 거 다르면은 다시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다시 또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클로징을 하는데 오셔서 계산기 두들기는 분이 계세요. 본인이 생각했던 비용하고 많이 다르다고. 이 본인이 생각하는 비용은 집비용이에요. 집비용만 생각하시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집을 사실 때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요. 그 외에 집 사시는 비용 외에 그 비용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그냥 한번 쭉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 위해서 감안을 하시고 준비를 또 그 다운페이를 준비를 하실 때도 이런 것까지 계산에 넣으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클로징 비용에는요, 당연히 융자은행에서 그 론을 하면서 그 차지하는 비용도 있겠죠. 오리지네이션이나 언더라인 그 비용도 있을 거고요. 또 융자 하다 보면은 뭐 이게 띄어야 되는 그런 크레딧 리포트를 또 띄어야 되고 뭐 어프레저도 해야 되고 하는 등등의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클로징 변호사 사무실도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저희 서비스에 대한 그런 그 비용들이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 비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등기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워런티 디드나 스키리티 디드 등기하는 또 비용이 있어요. 이거는 거버먼트에다 내야 되는 비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주택을 사실 때 그리고 주택을 사시면서 융자를 하실 때 한 번 내시는 또 텍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트랜스퍼 텍스라고 하니까 아니 트랜스퍼 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 텍스 아니냐고 우기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국말로는 가끔가다 취득세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집을 사실 때 집가격의 0.1%를 세금으로 내시고요. 그 다음에 융자 하실 때는 융자 금액의 0.3%를 또 세금을 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거 집 사실 때 드시는 비용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융자를 하게 되면은요, 은행에서는 페이먼트에 그 프로퍼티 텍스하고 인슈런스를 내는 비용을 같이 포함을 시키기를 원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프로퍼티 텍스를 안 내면은 정부에서 가져가죠. 텍스 세게 되죠. 예, 그리고
집 보험을 안 들어놨는데 집이 화재가 나면은 그 은행에서 담보 설정해놓은 그 집이 없어져 버리면 은행이 손실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임자은행에서는 본인들이 내게 대신 내줄게, 아니 뭐 돈을 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we want to make sure 페이먼트를 하는 거를 make sure 하기 위해서 escrow라는 걸 해요. 그래서 escrow라는 하기 때문에 처음에 페이먼트를 원금이자 페이먼트만 생각하시면은 그게 페이먼트 전체가 아니고요. 에스크로 페이먼트까지 합쳐가지고 먼슬리 페이먼트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클로징 할 때는 지금 저희가 이제 4월 클로징을 하잖아요. 지금 클로징 하시는 분들은 페이먼트 스타트 데이시 6월 1일이에요. 6월 1일이면은 에스크로도 6월 1일부터 거쳐요. 그런데 프로퍼티 텍스는 10월 달에 내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그만큼 에스크로에 돈이 좀 있어야지 그 프로퍼티 텍스 몇천 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에스크로 리저브 텍스 인슈런스라는 건 그 금액이에요. 이거를 계산에 안 내셔가지고 나중에 클로징 코스 때문에 클로징 테이블에서 그렇게 알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네, 그런 것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보험은 반드시 선물로 내셔야 돼요. 1년 거를 1년 프리미엄을 선물로 내시고, 네.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생각 못하는 그 비 중에 하나가 홈오너스 어소시에이션이에요. 그래서 홈오너스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단지에서는 가입비 같은 게 있고 또 매달 페이먼트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 못하고 있다가 가입비가 뭐 1000불일 수도 있고 500불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도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 텍스. 예,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종의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그 재산세를 또 우리 모든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내야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 쪽에서 지금 받지만은 만약에 텍스빌이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바이오 쪽에서 그걸 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타이틀 인슈런스. 타이틀 인슈런스. 아까 김시현 변호사님께서도 약간 터치하셨지만 김시현 변호사님 말씀하시면은 랜더 타이틀 팔러스이고요. 저희가 말하는 건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레지던셜 할 때 그 팔러스인데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 다르고 보통 레지던셜 그 팔러스를 저희가 타이틀 인슈런스는요. 제가 지금까지 클로징 뭐 수천 개를 했지만은 그거를 디플레인 하시고 안 사시는 분이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니까 확률로 보자면 99.9%는 다 사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기에 0.01%가 되시고 싶다면 말이진 않겠지만은 저는 레코멘드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주택오너스 어소시에이션 HOA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집을 사실 때 페이먼트를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잖아요. 내가 페이먼트를 얼마 낼 수 있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일종의 변수가 HOA예요. HOA가 예를 들면 미타운이나 뭐 버켓이나 그런 다운타운에 있는 콘도 같은 데는 HOA가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 300~400불씩 더 생각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구입을 하실 때 그 부분도 반드시 생각하셔야지 나중에 클로징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컨시더 하셔야 되는 팩터고요. 네, HOA마다 다 비가 다르고 또 페이하는 방식도 달라요. 어떤 HOA는 monthly, 어떤 HOA는 quarterly, 어떤 데는 뭐 bi-monthly, 어떤 데는 annually.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인베스터가 이제 본인이 거기서 거주를 안 하시니까 HOA가 그 annually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예, 그랬는데 monthly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디폴트가 돼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이제 컬렉션 비까지 합치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HOA가 얼마나 자주 내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또 이니셜 피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거의 있어요. 거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입비가 얼마인지도 좀 아셔야지 그때 이제
주택을 이제 구입을 하실 때 얼마를 또 쓰셔야 되는지를 좀 가늠할 수가 있죠. 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네, 본인 집 외에 투자형으로 이제 사실 때 투자형이라는 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집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렌트를 나서 렌트 인컴을 받으시려고 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고 나서 보니까는 렌트가 안 되는 집이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렌트 리스트션이 없다가 나중에 생기는 단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많이 사시는 분들도 나 거기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거 나 지금 렌트하고 있으니까 그 옆집에 사면은 렌트 가능하겠지 하고 그냥 어수선하시고 그리고 또 세너 입장에서도 그냥 본인이 나 이거 당연히 나도 렌트했으니까 당연히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매매를 하고 나서 보니까는 렌트 리스트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죄송해요. 숙제를 드렸어. 근데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를 셀러 에이전트는 셀러한테만 릴라이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샀는데 이거를 렌트를 못 주면 굉장히 이거는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에이전트 분들을 통해서든지 도움을 청해서 아니면은 저희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일주일 클로징 내려를 오더를 해달라고 하시든 부탁을 하시든지 물론 비용은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비용 말고요. HO에다 지불하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칸트랙이 매년마다 알법이라고 조지아 어소시에이션 오브 리얼터 그러니까 부동산 협회 전체 조지아 부동산 협회에서 갈봄이라는 스탠드 폼이 매년 나오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예전에는 클로징 레더비를 바이어가 낼 수도 있고 셀러가 낼 수도 있고 양쪽 간에 합의하에서 내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은 셀러가 내시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클로징 레더가 뭐라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클로징 레더라는 건 뭐냐면요. HOA는 만약에 사시는 분이 B를 자꾸 안 내거나 그러면 E를 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파인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여기에 린이 있는지 여기에 혹시 또 HOA가 밀렸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 어려웠을 때 한 1, 2년씩 안 내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수천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클로징 변호사 사무실에서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저희가 HOA 클로징 레터를 그 HO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여기가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 피를 셀러 쪽에서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입비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어가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이어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이제 2019년도 그 칸트랙이 클로징 디스클로저에 죄송해요. 그 커뮤니티 어소시에이션 디스클로저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셀러 쪽에서 HOA 비용이 얼마고 가입비가 얼마고 이거를 다 써서 내게끔 디스클로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셀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기특한 제 친구 있잖아요. 제 친구는 제 말을 잘 듣고 부동산 에이전트도 하이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시는 분이 이게 싸게 하려고 보니까는 본인은 에이전트를 하이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운칸이 저희한테 커뮤니티 어소시에이션 디스클로저를 보냈는데 거기에 이니시에이션 비가 얼마인지도 안 써있고 먼지 얼마인지만 딱 써있고 이런 게 이게 몇 개 비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칸트랙에 저희가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클로징을 하는 변호사고 저희는 사실 랜더 변호사라고 아까 김신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입비가 바이어 리스판시빌리티인데도 불구하고 셀러가 뭘 줘야 되는 그런 폼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도 이게 이슈가 많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바뀐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네, 셀러가 제대로 안 알려줘가지고 바이어가 갑자기 보니까는 몰랐던 것들이 이렇게 자꾸 생기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셀러한테 요구할 수 있고 셀러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시려고 할 때 반드시 HOA에 가면서 알아가가지고 본인이 예전에 내셨던 그 가입비 말고 현재 가입비가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클로징 코스트 외에도 클로징 코스트에도 이게 그 집을 사실 때 그 주인 매매하는 그 금액에 또 생각하실 게 뭐냐면 홈 워런티인데 홈 워런티라는 거는 여기서 제가 이제 그 한국어로 어떻게 트랜스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영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플러밍 같은 거, HVAC, 그러니까 에어컨, 뭐 히팅 그런 유닛, 그리고 뭐 플러밍, 그러니까 토일렛 같은 거, 또 뭐 배수도 뭐 이런 거 있겠죠. 어플라이언스, 뭐 그라지도 등등, 어떤 경우에는 루프까지 이거를 새 집을 안 사실 때, 헌집을 사실 때는 조금 찝찝하시잖아요. 이게 언제 고장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거는 1년 동안 이거를 사시면 1년 동안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물론 당연히 그 컨트롤을 잘 보셔야겠지만은 그 워런티 어그리먼트를 잘 보셔야 되겠지만은 뭐가 커버가 되는지 잘 보시고 이렇게 사시면은 뭐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세탁기나 뭐 냉장고 고장이 났다거나 그러면은 커버해주는 아주 좋은 보험이에요. 이거는 보통은 물론 바이오분이 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셀러분한테 좀 사달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좀 셀러 마켓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 사주시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셀러분께서 안 사주시겠다고 해도 바이오분께서 이거는 사시는 게 좋아요. 적어도 한 1년 동안은 가지고 계시고 또 이것도 리뉴하실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에버리지로 한 4,500불 정도 하면 아주 좋은 플랜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클로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 제가 이제 클로징 테이블 때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집을 소유를 하시면은 그 재산세를 내셔야 되는데요. 재산세를 내시는데 본인이 살고 계시는지 본인이 거주하는 집 한 채에 관해서는 홈스테이 이젬션이라는 거를 어플라이를 하시면은 이거는 카운티에 따라 하는 거죠. 본인이 살고 계시는 해당 카운티에 따라 이거를 이제 어플라이를 하시면은 디스카운트 좀 받으세요. 근데 얼마예요? 보면 제가 드린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 카운티마다 다 달라요. 카운티마다 다 다르고,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4월인데 지금 사셨다 그러면은 올해는 해당이 안 되세요. 왜냐면 조건이 1월 1일 날 오너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집을 사셨으면 내년 1월 1일은 오너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부터는 이거를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도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적용을 받으시려면 내년 4월 1일 이전에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본인이 거주용으로 이 집을 구입하셨다고 해서 저절로 카운티에서 그냥 알아가지고 저절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랑 클로징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 웹사이트 같은 거를 프린트아웃 한 거를 하나 드려요, 클로징 때. 그런데 뭐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본인이 해당 카운티 쓰시고 이렇게 구글하면서 홈스테이 이젬션이라고 딱 쳐보시면은 그 웹사이트로 가게 돼 있고 온라인으로 아주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부부당 하나예요, 집 하나. 어떤 분이 와이프 분이 한 분 하나 하시고 허스밴드 하나 하시면 안 되냐고 그러시는데요. 같은 집에서 거주하시는 집에만 할당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니어 이젬션. 이것도 카운티마다 다 다른데요. 보통은 에버리지로 한 65세 이상이 되면은 스쿨 텍스를 좀 면제받으세요. 그러면은 프로퍼티 텍스가 확 내려가요. 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저기가 클로징을 하시고 오셔서 제가 클로징 거의 다 끝나면서 이 홈스테이 이젬션에 대해서 바이어분한테 설명을 막 드렸더니 셀러분이 그분이 70이 넘으셨는데 지금 10몇 년 동안 65세 넘어가지고 시니어 이젬션 받으실 수 있었는데 못 받으셨더라고요. 몰라서. 그래서 지식이 힘이에요. 모르셔가지고 그거 그야말로 몇만 불 손해 보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이거 하나만 건져가셔도 몇만 불 세이브하신 거예요. 그래서 65세가 이상이 되거나 카운티마다 제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거주하시는 카운티를 보시면은 어떤 데는 62세예요. 어떤 데는 뭐 65세 다 그래요. 근데 군액 카운티는 65세시고요. 군액 카운티는 근데 인컴 리ኳ이먼트가 있으세요. 그래서 현재 지금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어르신분들은 좀 받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리타를 하시고 리타일먼트 인컴밖에 없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텍스가 아주 낮아질 수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타이틀 인슈런스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대출은행을 보여주는 론 팔러시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자를 보여주는 오너스 팔러시가 있는데요. 그 커머셜은 그렇게 크게 커버리지가 안 좋으셨지만은 그 레지던셜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이슈하는 타이틀 인슈런스에서는 인핸스 파워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인핸스 파워시는 예전에 있는 파워시는 한 7, 8가지 커버를 해줬다고 하면은 인핸스 파워시는 20몇 가지를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디스퓨트 같은 것도 커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코멘드 하는 거는요, 반드시 구입을 하시라는 거고요. 미국 분들은 이거를 구입 안 하는 거를 상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이게 좀 잘 익숙하지 않은 컨셉이어서 안 하시겠다고 했더니 셀러하고 셀러 에전트가 토끼눈이 돼가지고 그 무슨 말이냐고, 이거는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사시면은 집을 소유하시는 기간 동안에 영원히 거기에 평생 사시면은 평생 커버가 되세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커버가 되는데요. 등기상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어리 레코멘드 하고요. 0.0106%에 들고 싶으시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집을 사실 때, 융자를 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클로징을 실컷 이제, 셋업을 해놓고 다 준비하고 이제 클로징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클로징 안 된다는 그런 황당한 소식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집 사니까 가구를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룸스도 보고 가셔가지고 크레딧 카드로 막 하고 이제 가구를 사신 경우, 집 클로징이 안 돼요. 뭐냐면은 갚으셔야 할 빚이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논을 또 다시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데 제가 집을 사야 되는, 아니 차를 사야 되는데 차가 곧 스탑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옆에 있는 아들리 정도 사시든지 본인 크레딧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이거는 본인 빚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클로징 때 아주 문제가 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클로징을 아침에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미뤄지고 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아까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 상환할 수 있는 그 융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꼭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를 하셨으면은 그것도 베리파이를 해요. 그걸 인플로이먼트 베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까먹었다거나 아니면은 좀 실수를 해가지고 원래 받으신 그 보수보다 낮게 말씀을 하셨다거나 해가 인플로이먼트 베리피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융자하실 때는 반드시 또 직장에 잘 이야기해 놓으셔가지고 이게 베리파이가 잘 되게끔 하셔야 되고요. 특히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다운페이 저희한테 와요 다 보내셨는데 본인의 비즈니스 어카운트에서 보내시면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구den드려야 돼요. 네. 본인 개인 부자에서 저희한테 반드시 송금하셔야 되고요. ACH 트랜스퍼 안 돼요. 그거는 꼭 와이어를 저희가 매출시티 은행 만약에 예스크로가 있으면은 나도 매출시티 은행 예스크로가 있으니까 트랜스퍼 해야지 하면서 트랜스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저희는 트랜스퍼 백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같은 은행이지만 와이어로 그거를 송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요즘 가장 아주 심각한 이슈는 송금 사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2019년도 새로운 컨트랙을 보시면은
모든 컨트랙, 그러니까 Purchase and Sale Agreement뿐만 아니라 무슨 Brokerage Agreement, 뭐 Lease Agreement, 모든 컨트랙에 Beware of Cyber Fraud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만큼 너무나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시고 본인들의 돈을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다 송금을 하시거든요. 반드시 꼭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 와이어 인스트럭션이라는 거는 그 은행 이름, 구자, 넘버, 뭐 라딩 넘버 이런 것들이겠죠. 이제 그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송금을 하셔야 돼요. 잘못 보내신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즘은 여러분들의 이메일이 다 지금 다 굉장히 뚫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가 와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사기꾼이어도 이거 한번 잘하면 몇십만 불 벌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피싱을 해가지고 그 이메일에 보니까는 Purchase and Sale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보니까는 이제 팝그룹에서 뭐 클로징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저희 척하고 이메일을 보내요. 저희 척하고 이메일을 보내면서 여기로 돈을 보내세요 하고 와이어 인스트럭션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조심시키려고 저희 모든 이메일 트레일에 다 넣어 있고요. 칸슈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와이어 프로드에 대한 경고문을 다 보내고요.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도 안 통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이렇게 딱 보시면은 거기에 뭐 팝로그라고 저희 오피스라고 써있어도 그거를 믿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저희 오피스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 하시면은 안 되겠죠. 전화하시면 네, 저희가 그 주소 같은 게 여기 뭐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주소로 보시면은 저희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아니면은 본인 에이전트분들한테 저희 오피스 전화번호를 받으셔가지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반드시 확인을 하고 꼭 그렇게 송금을 하시기를 바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이런 사기를 안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셀러는 이제 바이어분들만 제가 했는데요. 이제 또 집을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파셔야지 좋은 집을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셀러가 좀 아셔야 될 것들 중요한 사항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인포사이트 또 하는데요. 셀러 입장에서는 본인이 커미션을 6%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없이 한번 해보겠다 하고 아주 그렇게 나서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러시면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겠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 세이브하기 위해서 글쎄요 그렇게 해서 세이브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시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이어스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바이어스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지금은 물론 셀러 마켓이라고 그러지만은 여러 초이스가 있을 때 에이전트가 있는 집이 에이전트가 없는 집 리스팅보다 훨씬 더 어트랙티브해요. 뭐냐면은 에이전트가 없는 집 리스팅은요, 그 셀러하고 직접 딜을 하려면은 너무나 힘들고,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고, 또 셀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것을 꼭 받아야 돼 하는데 그게 전체 마켓에 있는 프라이스하고 안 맞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내 집을 정말 잘 팔아줄 그 에이전트분을 고용하시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더 이득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여름에 보통 클로징을 하면은 가끔가다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가장 황당한 경우 클로징이 다가왔는데 셀러가 없어요. 차이나를 갔답니다. 중국에 가셨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파워 버튼 해놓고 갔냐고 그랬더니 안 해놓고 가셨대요. 그러면은 파워 버튼이가 있어야만 클로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 파워 버튼을 뭐 이제 중국 어디 가서 이렇게 해오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하는데요. 자, 외국에서 파워 버튼을 하시려면은 해당 미국 대사관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저기 중국 어디 굉장히 시골에 계셨는데 전철 타고 나와가지고 기차 타고 나와서 비행기 타고 대사관이 있는 곳까지 가가지고 3일을 거쳐가지고 이거를 파워 버튼이 노로리를 해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클로징 딜레이 되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뭐 셀러는 파네 안 파네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여름엔 특히 뭐 한국에 요즘들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내가 집을 리스팅을 해놨는데 보니까는 내가 이제 곧 뭐 한국에 갈 시기에 팔 수도 있다 하면은 뭐하러 대사관 가요? 그냥 가시기 전에 저희 오피스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을. 예,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에 만약에 가시게 되면은 한국 대사관에 어포인먼트 하시고 그것도 곧바로 안 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증인을 데리고 모시고 가셔서 그렇게 노래를 받고 또 가끔 가다가 또 이상한 영사 걸리면은 그 내용에 관해서도 설명해야 되고 되게 복잡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워 버튼 일을 해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셀러가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본인의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명의를 남편 올렸다 뺐다, 뭐 와이프 올렸다 뺐다, 뭐 재임자를 했다, 뭐 다시 뭐 누구 아들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의가 아주 복잡해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파실 때는 적어도 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아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걸 잘 모르시고 미리서 이거를 방지를 안 하시면은 클로징이 이게 딜레이가 되거나 정말 몇 달이 걸려버릴 수도 있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특히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신 경우 그 DD에 워런티 DD에 여기 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좀 어렵지만은 joint tenancy with the rights of survivorship이라는 랭귀지가 있으면은 저희가 클로징이 가능해요. 그 뜻은 뭐냐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은 자동적으로 그 나머지 분한테 그게 그 50%가 그냥 상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0% 오너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오셔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랭귀지 하나 빠져 있으면은요 50도 5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지분을 갖다가 그 상속법에 의해서 그 프로그레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2, 3개월, 2, 3, 4개월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바이어분이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근데 많이들 안 기다려주시죠. 그래서 그 원하시는 기간에 이게 클로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나는 집밖에 없으니까 재산이 집밖에 없으니까 하면서 내 자녀한테 내 자녀를 명의에 올려 놓으면 내가 이제 조인 텐스로 와서 서바이벌십을 해놓으면은 내가 이제 먼저 하늘나라를 가면은 내 아들이나 딸이 100% 이제 그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좋은 생각이시긴 한데요. 근데 만약에 그 자녀분이 너무 잘 나가셔가지고 뉴욕에서 지금 잘 나오고 계시는 그런 자녀분이면은 하실 때 세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커뮤니티 그 어소시에이션 디스클로저에 애초에 관련해서는요 파시는 분이 반드시 미리서 알고 잘 기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리스판시빌리티가 있다는 거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셀러가 프로퍼티 디스클로저, 본인의 프로퍼티에 대한 디스클로저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거 부동산 에이전트분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본인들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집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거를 다 이제 잘 하시는 분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 디스클로저가 되면은 나중에 바이어가 손해가 혹시 있거나 그러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셀러 입장에서 최근에 또 이슈가 된 이제 새로운 이슈는 뭐냐면요, 그 리프리지레이터를 이렇게 뭐 놓고 간다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한테 내가 이제 냉장고 줄게요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디스클로저에 보면 이렇게 체크하는 란이 있어가지고 냉장고로 체크를 했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냉장고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 저거 4,000불이나 주고 샀는데 저걸 놓고 가야 되나 하면서 슬쩍 그냥 그 거라지 하얀 냉장고 그냥 갖다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큰일 나요. 그거를 다시 멀리 가 있는 냉장고를 이삿짐에 들어가 있는 냉장고 풀어서 다시 갖다 놓으시든지 아니면 사주시든지 해야 돼요. 네, 이번에 새로 생긴 그
법이라고 말하지만 이번에 새로 칸츄에게 새로 생긴 조항이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주셔야 돼요. 네, 이거는 아까 그 텍스 문제는 사실은요, 융자 전문인에게, 지분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클로징 변호사에게, 텍스는 회계사님에게, 예, 회계사님하고 이거는 반드시 꼭 집을 파실 때, 특히 본인이 인베스트먼트를 가지고 계셨던 집을 파실 때는요, 회계사님하고 먼저 상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모든 그 순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파신 경우에는 거기에 생긴 순이익은 텍스가 면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조건이 거기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고요. exempt amount는 개인이면 25만 불, 부부인 경우는 50만 불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랑 클로징 하시는 많은 분들이 2년 이상 거주하시고 파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키프레게인 텍스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하시고 파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클로징 때 이걸 제가 물어봤더니 23개월이나 half 뭐 이런 식으로 10일 남겨놓고 파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텍스 내셨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참았으면 클로징 데이 2주만 연기했으면 됐었을 거를 갖다가 그거를 몰라서 자 지식은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파시려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24개월 딱 채우시고 파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지아 레전트가 아닌 그 자녀가 있는 분들, 세금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뭐냐면은 순이익이 있을 때요. 순이익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주 서프라임 모리지 크라이시스 있어가지고 그때는 저도 좀 재미를 봤습니다만 한 집, 네. 싸게 사서 이거를 뭐 2배로 뭐 이제 남기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팔려하면은 그 순이익이 거의 이제 10만 불에 샀는데 2배가 됐으면은 순이익이 10만 불이잖아요. 그러면 그 10만 불에 대한 그 개인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non 레지던트인 경우 아드님이 뉴욕에 계시는 잘 나가는 분이다. 그러면은 그분 포션에 대한 그 개인에 대한 세금을 저희가 윗홀딩 해가지고 3% 계산해서 윗홀딩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산하는 건 아니고 계산해 주셔야 돼요. 회계사님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조지아, 그러니까 IRS 말고요. 조지아 세무부에다 저희가 윗홀딩 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저희 지금 마구 생각이 드시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들을 계속 올려놔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마구 드실 거예요 지금. 네,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셀러. 네, 외국인 셀러 여기 조지아에 지금 굉장히 그 외국에서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 한국 분들 그래가지고 정말 예전에는요 그 폴타라고 그러거든요. 그 법을 그 포린 인베스트먼트에 관한 그 법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별로 없었던 게 저희가 컨벤션 같은 데 가보면은 그게 뭐지?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변호사들도. 왜냐면 우리는 회계사가 아니고. 네. 그런데 이거 저희가 이제 요즘은 굉장히 많이 봐요. 왜냐면은 굉장히 이 조지아 집이 싸져 있을 때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파실 때는 당연히 개인이 있어요. 순이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금을 저희가 또 윗홀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게 윗홀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가 집가격의 10%에서 15%를 집가격이에요. 예, 윗홀딩을 해가지고 그거를 IRS에다 보내야 돼요. 이거를 클로징 때 말씀하시면 거의 기절을 하죠. 집 안 팔겠다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서 이제 셀러 인포메이션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리마인드를 해드려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잼션이 또 있어요. 이잼션인데 30만 불 미만까지는 이 집을 파시는 분이 이제 외국인 경우에요. 30만 불까지 그리고 사시는 분이 이 집에서 거주용으로 사시는 경우에는 저희는 윗홀딩 리파이먼트가 없어요.
물론 세금은 내셔야겠죠. 개인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저희가 10% 15%를 그거를 위해서 떼어서 IRS에다 보내야 되는 그 리퀘어먼트, 저희는 이제 그 리퀘어먼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또 인베스트먼트 하실 때도 그 좀 아이디어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브로커리지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파워잖아요. 이분이 몰라가지고 30만 불짜리쯤 되는데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한 2만 불 정도의 컨트롤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지엠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10%에서 15%를 세금을 의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분이 이걸 아셨으면은 조금 싸게 해주면서 뭐 클로징 코스트 내주는 대신에 그냥 뭐 퍼체스 프라이스, 세일스 프라이스 리듀스 하면은 훨씬 더 이분한테는 손해가 없었을 텐데 그걸 좀 모르셔가지고 그런 손해가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집을 이제 파실 때 셀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라는 거는 은행에서 꼭 맥슈어 하려고, 프라퍼리 텍스 내셨는지, 인슈런스 내셨는지 맥슈어 하려고 본인들이 에스크로우 셋업을 해가지고, 그 페이먼트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어카운트. 일종의, 뭐랄까, 저금통장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쓰고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밸런스가. 네. 그래서 반드시 밸런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돌려받으셔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그냥 라스트 돈 내주에서 그냥 이슈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로징 끝나고 나시면은 은행에 전화하셔가지고 저 이거 팔았으니까 내가 이사간 주소는 이거예요 하고 알려줘서 거기서 이렇게 숫자가 중간에 미스되지 않게끔 하시면은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주택보험도 물론 이사 가시면은 바이어는 이제 곧바로 그날 들으니까 셀러번은 그냥 이거를 이제 취소를 하시면은 또 프리미엄을 또 돌려받으실 수 있겠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이 클로징을 하면서 정말 이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이어분들께서 에이전트분들이나 그 임자하시는 분들한테 킥백을 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불법입니다. 불법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받으신 월급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리스펙트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해서는 안 돼야 되는 것들 안에서 저희가 공정한 사회가 되고 또 서로 리스펙트 하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